오늘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칠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학교에 가기 좋다, 그리고 돈이 많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그리고 멘탈이 갑이다, 이러한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나는 내일 당장 학교에 가기도 싫다, 너무 죽고 싶다, 너무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고 멘탈이 굉장히 약하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흙수저다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수강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품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교양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단어만큼 지금 통용되고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없어서 이 단어를 사용해 봤고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붙이는 거죠. 이게 폐기가 돼야 될 거, 쓸모가 없는 거, 오히려 있으면 나쁜 거, 해로운 거, 뭐죠? 네,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 결코 사람한테 붙이면 안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 주변에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붙여서 멸칭으로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이 단어를 쓰는가? 그리고 그 종류들은 어떠한가?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상대적인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은 선생님이라도 다 같은 선생님이 아니죠.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우열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그러한 레벨에 있는 사람한테 이 단어를 붙이는 거죠. 이 멸칭을. 그런데 이것도 국가가 공인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교감 진급 제한자에서 찾았어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문서 등록 대장에서 찾아보면 교감으로 승진이 안 되는 그러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 음주운전이요. 음주운전을 1회만 해도 승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성사안입니다. 성폭력, 성희롱에 연루가 된 자. 네, 성폭력. 그리고 뭐가 있죠? 뇌물입니다. 촌지를 받거나 업무상 이익을 대가로 물건을 받는 걸 뜻하죠. 이 세 가지는 국가가 공인한 이 절대적 기준이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지? 나는 이것들을 했을까? 당연히 안 했죠. 지금 신규 교사인데. 지금 교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벌써 했으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빨리 교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학교를 떠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했어요? 음주운전 합니까? 성폭력 했어요? 뇌물 받았어요? 아니죠? 그러면 절대적 폐급이 아니란 겁니다. 이거 내 스스로 위안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이러면 나쁜 거라고 딱 박아둔 거라니까요. 네.
아, 그럼 선생님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네,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야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자책감에 안 시달리게 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레벨에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계를 한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 본 적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아, 네, 뭐 있었으면 벌써 잘렸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있는 집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동료 선생님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사회에서 보는 집단들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품격이 있고요, 교양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법률신문에서 벌써 2022년에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몇 명을 넘겨요? 1천만 명을 넘겼다 그랬어요. 뭐 과태료 그런 거 빼고요. 법원에서 형사적으로 고발이 돼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1천만 명이 넘었다고요. 이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벌써 이 5분의 1에 우리나라 5천만 명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니, 이건 절대적인 거네. 네. 전과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뭐 선생님을 할 수가 없죠. 전과가 있으면. 그리고 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있죠. 쉬었음 청년. 이 쉬었음 청년이 그 청년 인구 대비 몇 퍼센트냐면 20%입니다. 이것도 5분의 1이네요. 여러분 벌써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이 20%의 이렇게 비교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낫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어때요? 그 일이 학생들을 도덕적으로 기르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죠.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자, 뭐 이런 가치 판단을 제외하고 수치상으로만 여러분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벌써 굉장히 여러분은 상위 티어에 있는 겁니다. 상위 티어. 상위 티어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아, 나는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수업을 잘 못하거나 뭐 행정 업무를 잘 못하거나 학생 관리를 못하거나 뭐 학생들을 쥐어 잡지 못한다거나 뭐 동료 교사들이 있을 때 뭐 눈치가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하고 가슴속에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상위 티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다수의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몰라요. 뭐 이거를 알아도 그렇게 마음에 염두하지 않고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걸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벌써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지양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자,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도요 꼴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꼴등을 보고 못난 사람,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비난을 합니까? 아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것만 안 해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여러분이 수업도 잘하고 뭐 업무도 잘하고 뭐 학생 관리도 잘하고 뭐 눈치도 잘 보고 사회성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런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게 안 돼. 이게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교사로서 특히 흙수저 그리고 멘탈이 엄청 약하거나 그리고 정말 학교 가기 싫은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기준, 국가가 제시한 이 명확한 기준을 생각하고 이것과 비교를 해라. 그러면 스스로가 얼마나 훌륭한지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또 우리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말을 듣고서도 이게 위안이 전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자꾸 꼴찌만 하고 주변에 눈치 보이고 너무 힘든데요. 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여기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여기에요. 여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유튜브를 찍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 시간이 굉장히 무서운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진짜 무책임하네요. 결국엔 시간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효과가 있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나는 여기에 해당됐는데도 어떻게 계속 교사 생활을 계속 해올 수 있었을까? 물론 운이 좋긴 했어요. 학년부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원래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들을 학교에서도 붙여줘요. 뭐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운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나의 처세, 내가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옷차림입니다. 이건요, 다른 직업의 사람들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선생님이 옷차림에 신경 쓰는 건요, 이거는 더 플러스 점수를 얻습니다. 꼰대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렇게 해야 주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여러분을 더 우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이익을 계산으로 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려를 할 만한 그러한 선택지예요. 충분히 간편하고요. 그리고 움직이기 편한 그런 옷을 입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반바지 입어도 뭐라 안 하고 반팔 입어도 뭐라 안 하고 다 그래요. 다 편하게 입고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러한 옷을 제가 입으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익이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별탈 없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유일하게 학교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게 정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이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뭐 이미지도 있을 거고요. 파워포인트로 이미지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저처럼 판서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로도 가르쳐요? 가장 많이 하는 이 말로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의 옷차림은요,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그러한 교육의 전달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누구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옷차림이 교육의 전달 수단, 가르침의 전달 수단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라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여태까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모두 다 가슴속 어딘가, 생각 속 어딘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고 어떤 가르침이냐, 바로 내가 이 교실을 소중히 하고요, 학생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직장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매일매일 이러한 옷차림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이거는 제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옷을 편안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함부로 하고 직장을 가볍게 보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편한 옷 입고 다니라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이 옷차림 자체를 그냥 학교에 갈 때 입는 거적대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태까지 학교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규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낮은 레벨에 있을 때 어떠한 처세를 취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각자의 교실에서 분투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